오늘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의미라는 게 뭔가 사전을 못 찾아봤네.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하려고 해봤는데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현경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서로 이렇게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반대인 것 같아요? 의미는 뭔가 있는 거고 현경은 그러니까 말은 있는 그대로인데 없는 거. 이게 아주 잘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은 내면의 본질을 말하고요. 이쪽은 외면의 에고적인 걸 말하겠죠. 우리가 지금 에고는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에고로 지금 우리는 여기 현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현실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외면의식이 에고가 중요는 해요. 중요는 하는데 마치 저것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균형이 어긋난 데에서 이 삶의 힘듦이나 문제가 오는 거지 에고는 나쁜 것도 아니고 없애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얼마나 적절히 균형을 맞춰주느냐가 이제 균형이라고 하고 조화라고 하고 중심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현경이라는 이 현자는 자기 안에 어떤 있는 그대로 본연의 어떤 것이 나타나거나 드러나거나 이렇게 밝혀지는 이제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본질, 법, 이것이 그냥 나타나도록 비춰만 주면 온전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어떤 성품, 본질이 드러난다는 어떤 현경이라는 이름의 그런 뜻이 있어서 현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역시 저는 강의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예, 그냥 앉아서 입하고 하듯이 조곤조곤 얘기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의미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겠는데 이 센터를 오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의미 없이 우리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의미에 의해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을 하고 이렇게 의미에 의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고 해도 되겠는데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비춰볼 만해서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가령 이제 얼마 전에 현경이하고 얘기를 나눈 걸로 하자면 좋아한다, 사랑, 헌신, 자비, 미움. 우리가 이 마음, 감정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의미를 내가 여기에다가 두면 이 의미로 동하게 돼 있고요. 이 의미를 여기다가 두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동하게 돼 있고 단지 이 미움이나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런 만들어진 세계, 나만의 이 외면 세계에서 이 만들어진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좋아하는 것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없어요. 실제는. 근데 이 실제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도 사실은 몰라요. 가령 이제 배짱이님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러면은 배짱이의 어떤 부분이 있는 그대로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은 가령 우리 꽃 한 송이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어떤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건지 실제로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온전하다 하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것을 감도 잡지도 못할 뿐더러 느낄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건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그냥 느낀다, 알아차린다, 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현경이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툭툭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내 안에 그냥 무수히 많은 어떤 에너지 중에 하나들이 수시로 그냥 어떤 상황과 접촉이 되면 일어나요. 그냥 드러나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가령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난도님을 보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은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어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다가 오름님, 아난도님과 이렇게 딱 접촉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난도님도 같이 일어나면 거기서 우리는 이성이니까 이성적인 어떤 감정에 의미를 붙여요. 아,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 뭔가 특별해서 나만의 사랑을 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든지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섹스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성이기 때문에 집단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그 통로를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런 처음에 그냥 딱 보고 드는 느낌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냥 좋은 상태가 일어났을 뿐인데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탁 일어난 느낌이 있어요. 아, 좋아. 그러면 그것이 남녀간에 일어나면 좋아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자동스럽게 가요. 그래서 뭐 사랑이니 뭔가 어떤 특별함이니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붙여놓기 때문에 자동일이 가는데 자동일이 가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자꾸 여기다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붙여서 자꾸 일이 가도록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난 길이 하나가 있고 이건 집단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형성되어진 장이에요. 에너지 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그거 아닌 것을 이렇게 비춰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만들어 놓은 그 의미의 그런 어떤 장에서 자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아빠와 딸이 있고 아버지가 딸을 이뻐서 미치겠어요. 이뻐서 미치겠다고 해서 섹스하고 싶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건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는 이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딱 끊겨서 아빠는 그런 거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길이 없어서 그렇게 연결이 안 되죠. 엄마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들이 이뻐서 미치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 길이 없어요. 이 길이 없이 어떤 길이 있어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차단해 놓고 그냥 엄마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덧붙여 놨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라는 것은 만약에 오늘도 남경이가 어떤 자리를 가지고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식에 거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자기 물건을 다른 데로 이렇게 뭔가 옮기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다든가 함부로 대한다라든가 자기만의 의미의 길이 너무 잘나 있어요. 이 길이 잘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 이 길로 가요. 근데 이 길 그 다른 편에 다른 길이 너무 연하게 있어요. 뭐 그 사람은 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함부로 대하려 한 것이 아닐 거야 라든가 어떤 다른 약하게 희미한 의미가 있지만 이게 너무 자기 안에서는 잘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이 쑥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한쪽에서 이게 있어요. 연하게.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무드라님도 요 근래에 경험했고 그리고 나무님하고도 이제 경험을 한 건데 누가 이렇게 나한테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을 하면 자기 안에서 자기에 대한 이 부정성의 길을 너무나 선명하게 닦아놨기 때문에 일이 그냥 확 들어가면서 무안해하고 쑥스러워하고 하면서 이것의 반응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왜 그래? 너 이상해. 미쳤어? 나를 왜 이렇게 당황시켜라든지, 그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한편에는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쁘고 좋은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만 이게 너무 자기 안에서는 미미하니까 그것을 타고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거에 받아들일 그 작동할 시스템이 안 된다. 작동하는 시스템이 안 된다. 이렇게 이 의미라는 게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의미, 좋은 차를 가져야 한다는 어떤 왜 좋은 차를 가져야 하는지 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게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몰라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집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좋은 차를 타야 너는 멋있는 사람, 남들이 뭐 대우해 주는 사람,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진짜 정신 그래서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쉽게 이쪽으로 확 휘말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상태가 되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의미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 의미가 얼마나 웃기냐면 모든 것을 우리 사는 사람은 이 의미로 해서 살아요. 의미로 해서.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생명. 자 생명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 응? 예, 자연도 있고 우리가 먹는 식물들 있죠. 채소류 그리고 또 동물 또 태아 임신했을 때 뱃속에 태아 그리고 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뭐 우리 전체 그 다음에 얘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자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이제 우리 알고 생명이 뭘까요? 숨 쉬는 숨? 숨 쉬는 거. 또 숨 쉰다는 건 뭐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건 뭐죠? 에너지. 에너지는 뭐죠? 변화할 수 있는 거. 응? 변화할 수 있는 거. 변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 생명 그냥 단어 하나를 봤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쭉쭉쭉 타고 나가니까 그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냥 이 모든 거예요. 다. 모든 거 다. 살아있는 거. 자, 그럼 얘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가령 밥솥이 밥이 치카치카치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밥솥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밥이 치카치카 하면서 밥이 되지. 네, 네. 밥맛이 살아있어요. 자, 그럼 얘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지금 나에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자기로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살아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얘를 생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그러는데 이 에너지로 보면 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얘가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플라스틱 에너지예요. 예. 얘도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형태를 말하거든요. 예, 에너지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얘도 우리 이 지구 자연의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낸
모양이에요. 내 이 모양과 다른 모양이에요. 배짱이님과 저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둘을 이루고 있는 속성은 우리를 생명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그냥 우리가 다르지 우리와 똑같은 그 속성은 에너지로 만들어진 똑같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 태아가 있어요. 응? 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 뱃속에 아기가 특별할까요? 안 특별할까요? 이런 것들과 특별할까? 안 특별할까? 그냥 아는 거 얘기하세요. 머리 깊게 굴리지 말고. 특별하잖아요. 왜 특별할까요? 응? 의미를 붙였어요. 어떤 의미를 붙였어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붙였어요? 탄생. 응? 탄생? 네. 새로. 사람이 되기 전 사람과 동일시하죠. 사람과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하면 어떻게 보면 이 태아를 대부분 사람들은 떠올리기도 해요. 생명 하면은 여기에 너무 큰 의미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하면 태아로 이렇게 우리가 빨리 돌아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태아나 의미 빼면 이 태아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반은 안 돼요. 다는 안 들죠.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나 없음에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대답까지도 지금 반틈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한 저항감을 해요. 어떻게 이 태아와 생명과 이 생명들이 같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태아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정자가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생명. 정자도 생명이고 남자는? 생명. 예. 그러면 정자도 생명이고 남자도 생명이고 이것과 이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습니다. 같은데 얘네들은 우리 생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얘네들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네. 얘네들과 얘네들이 뭔가 하나로 합해져서 이게 나오면 얘만 특별한 거지 얘네들은 특별하지 않게 봐요. 그러면 왜 그렇다? 사람들이 의미를 태아에 좀 많이 부여해요. 네, 여기다가 뭔가 특별한 굉장한 엄청난 것들의 의미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태아씨,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왜? 사람이 살아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저때? 아니요. 근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잖아. 동일한 생명의 연장에서 보면 응. 사람이라고 부여할 수 있지만 응.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를 붙여서? 네, 의미를 붙이면 그러니까 의미 빼면? 의미는 사람 아니에요. 응. 뭐예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고 네. 이것들과 다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붙여놔서 이제 만약 이제 이 태아를 낙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임신을 했을 때 낳냐 안 낳냐 고민을 할 때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이제 뭐 낳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엄청나게 비중을 두거나 이것을 뭔가 낙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살인과 같다. 그건 죄악이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놓다 보니까 점집에 가면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요? 너 뭔가 애기 귀신이 씌었어. 그냥 에? 아니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너 외가 쪽으로 분명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걸려드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써먹는다? 돈벌이에 써먹는다. 근데 사실은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고. 특별하지. 어떻게 이런 생명들과 같은 생명으로 보냐. 그러면서 가령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애기 태어나는 이게 자라는 이게 과학 어떤 그런 박물관이나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쭉 자라는 과정을 어떤 약체로 해놓고 그리고 애기를 뭐 이렇게 이제 낙태를 할 때 자를 때 뭐 애기가 뭐 어떻게 뭐 그걸 뭐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막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렇다. 걔 살려고 막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생선 회쳐 먹을 때 생선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했어요. 그냥 반응이에요. 반응. 무엇인가가 자기한테 닿으니까 식물도 반응해요. 다 생명은 다 반응을 해요. 일반 이런 생명에도 이 조금 단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감이 있고요. 식물은 오감이 없어요. 인간보다 조금 더 단계가 낮은 어떤 그 작은 단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얘네들은 더 작은 단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냥 이것들의 전체 속성으로 보면 나의 속성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속성으로 이루어져서 뿐이지 더도 덜도 없다. 그냥 그 어떤 그것이다. 그냥 의미 빼면 의미를 붙여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특별하게 해서 태교니 뭐니 하는데 물론 태교를 하면 우리 식물에도 좋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면 뭔가 그 좋은 파동이 있어요. 진동이라는 건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파동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쓸 때 가령 내가 이제 욕을 안우한테 이년아 전현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거기에 이렇게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안우가 귀엽기도 하고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진짜 공격성의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치면 좋은 밖으로 드러나는 쓰는 언어는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안에 품고 쓰는 에너지를 가지고 쓰게 되면 그게 똑같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좋은 어떤 파장이 좋은 부드럽고 이런 음악을 틀어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같이 있어요. 태아도 똑같아요. 그냥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붙여서 막 태교라는 엄청난 것들을 하는데 하면 좋긴 좋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엄마와 진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다. 그 에너지다. 엄마의 에너지다. 그러면 엄마가 맨날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음악 틀어준다고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나오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엄마와 진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엄마의 정신 어떤 심리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그러면 언제부터가 인간인가? 이때는 식물과 같은 상태예요. 그냥 느낌은 있지만 뭔가 이게 인간 어떤 인격을 갖추고서 그 어떤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휴대폰하고 비교를 했듯이 휴대폰이 이 물건이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많은 프로그램이 깔렸어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라는 게 하나 나오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나오고 우리 사람 생명일 때 또는 동물일 때 식물일 때 각각이 그들에게 심어진 어떤 정보가 있어요. 이건 우리와 달라요. 그러는데 이제 이 태아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는 그 사람의 엑기스예요. 삶의 엑기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걸 봤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람과 교류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 프로그램 깔리듯이 다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직 작동할 때는 아니다. 이 작동 못 하잖아요. 만들어져 나왔지만 그러면 여기에 엄마 아빠 정자만 난자만 있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엄마 아빠의 또 정자 난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 정자 난자 정자 난자 정자 난자 정자 난자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 지구에 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지구 전체의 어떤 사람들과 인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이것을 그렇게 서로
친척 아닌 친척이 없다 타고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뭐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결국 이 태아의 이 인류 전체에 그 어떤 정보와 유전자로 계속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 강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타고 이 사람 하나 안에 엄청난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엄청난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이 인격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뭐 가령 이제 여기에 안호 안에는 이 인류 전체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애교는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것을 퉁 쳐내버리고 차단 닫고 또 여기에 뭐 친절 이거 내 거 아니야 나는 까칠한 여야 이러면서 또 차단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 삐치? 아니다 좋은 거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선영씨가 무드라님이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닭살 줘서 그런지 얘기 못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요만한 사람으로 한정 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어떻게 이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자기 안에 붙여놓고 이렇게 많은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못 살아나도록 한다. 그러면은 뭐 금강은 나는 약함만이 내 거야. 그러면은 강함은 절대 안 들어오죠. 안 받아들이죠. 이렇듯이 이 태아라는 아이 하나는 그 인류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 인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지가 어마어마한 게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툭툭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이면서 잡으면 자기는 그 잡힌 거에 갇히게 되는 작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의 자기 안에 무수히 많은 어떤 것들이 드러나도록 그 의미를 확장시키면 요즘 원장님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과 접속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 상태로서 이렇게 또 그 자리가 있다 자기 안에 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과도 같고요. 실제로 또 그래요. 갖고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한정시켜놓은 이 의미 이것만 걷어내주면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이거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큰 둥근 존재예요. 저는 둥근 존재인데 여기에 피자로 치면 8판이 있다 쳐요. 3, 4, 5, 6, 7, 8 이렇게 8판의 둥근 이것이 난데 여러분들이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고작 요거 하나 2개도 아니고 요거 하나를 지금 자기라고 한정 지어놓고 의미 붙여놓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양경아? 그 의자 하나에 사생결단을 걸고 있다. 내 것이랄 것도 없는 어떤 그것에 내가 이미 거기에다가 익숙한 길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자동 그리 가는 건데 그러니 자기 안에 이 많은 것이 깨어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명상이나 여기서 하고 있는 나됨의 길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확장된 어떤 의식을 접속함으로 해서 자기를 좀 더 있는 그 자리로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이제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사람이라고 칠까요? 오감이 깨어나는 순간. 오감이 깨어나는 순간은 엄마 자궁이 빛을 빛을 달고 아니요 빛을 보면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나올 때 봤어요? 안 봤죠? 예. 빛을 보는데 봉사는 못 보고 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빛의 의미가 그 보고 안 보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 네. 우선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이제 그 딱 나와서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나와가지고 이 숨구멍이 탁 열리는 순간 이 세계에 작용하는 에너지와 바로 숨과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아이 안에 들어있던 배터리를 딱 끼워서 부팅시키는 것과 같은 부팅이 확 돌아가요. 그때부터 이제 인격이라고 하고 나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외부에 닿는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제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가 막 나를 지금 건드리고 막 막 거꾸로 세워놓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돌아가요. 그 어떤 자극이.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는 걸로 보여주거나 뭔가 막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숨통이 탁 열리면서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확 돌아가게 된다. 그것을 이제 뭐 오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감에 의해서 뭐 보고 들리고 느껴지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별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엄마들이 이제 거기다가 막 주입을 시키죠.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름 막 주입함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이 전체가 조금 더 확장돼 돌아간다. 결국은 그러면은 이 부모의 유전자 속에 심어진 어떤 것들이 이 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랑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엇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 나 아니다라고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깨어있어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이미 프로그램 되어진 이것이 온전히 자기 게 아니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서 이것을 조금 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조금 더 이거로서 내가 지금 여기서 새롭게 자기를 새로 쓸 수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왜 우리 여기 보리님이 자리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셨거나 그 윗대 조상분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 터지는 전쟁을 했거나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 지금 있어서 작동하는 거면 이걸 좀 내가 지금 깨어서 알아차려서 이것과 동일시하거나 붙잡지 마라는 얘기죠.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데다가 대고 왜 비가 와? 저 비는 옛날에 내 첫사랑과 만나서 그때 봤던 비, 슬퍼 첫사랑이 생각나라든지 이런 많은 갖다 붙이는 거에 계속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확 동일시 확장시켜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태아라는 것은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큰 흐름으로 보면 똑같은 어떤 생명으로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냥 하나지 이것만이 더 특별하고 동물의 어떤 새끼는 특별하지 않고 이러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너무나 여기에는 작은 의미를 붙여놨어요. 이건 우리 먹는 거. 이것은 그냥 동물이야, 동물. 이렇게 의미를 붙여놓다 보니까 그냥 동물이 돼버린 거지. 얘는 그냥 동물도 아니고. 예전에 왜 혹성탈출이라는 거 있었죠. 예, 거기는 원숭이 입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상육하고 애완동물로 이렇게 키우며 살거든요. 혹성탈출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들이 특별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환상이다. 이 실체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만들어놓은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래서 환상이다, 허상이다,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는 이것과 이것이 하나로 된 이 큰 그것이 우리 본래 현경이다. 있는 그대로의 수화라고도 하고요. 제가 왜 얼마 전에 카페에 글 썼죠. 뭐 아난도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이제 다 같은 큰 흐름에 이것을 이 자리를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그냥 얘기를 나눌 때보다 막 두서없이는 했지만 이해돼요? 질문. 너무 명쾌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머릿속을 확 정리 다 해버렸어요? 질문 없어요? 선생님 저는 특별한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붙이는데요. 뭐 이건 이래서 특별해, 저건 저래서 특별해, 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는 게 좀 강한데 그런 게 없어지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저것도 특별하지 않고 이것도 특별하지 않으면은 나는 도대체 왜 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것 특별하고 저것 특별하고 저것 특별하고 이렇게 의미를 붙여놨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못하는 나는 특별하지 않다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이 속으로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밖으로 향해서 뻗어나간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그냥 지금 이 자리가 특별한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특별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여서도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충분히 온전하다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특별함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어디 다른 데 특별함이 있는 걸 찾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의미에 의해서 내가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우월을 만들어 놓은 것도 똑같아요. 우월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동 어떻게 난 열등 여기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아난더님 이거 얘기했죠. 이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과의 싸움. 없는 것을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봤자 없다는 거죠. 네, 우리 배짱님도 계속 무월 열등 사이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결국은 이 우월을 내가 가져서 이 열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나를 지금 열등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 이 열등은 우월은 없으니까 자동 여기가 우월한 거죠. 이해돼요? 네. 오, 머리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공감해줘서 너무 좋아요. 네. 내가 그렇게 크게 설명하나요? 네.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 그림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질문. 선생님 저기서 그때 말씀하신 거 참여상 때 네. 그 느낌이랑 네. 반응이랑 좀 연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조금 그때 아난도님 우리 그 공녀님이 좀 이해가 조금 덜 된 듯한 느낌도 들고 하던데 느낌과 반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느낌과 반응 좀 덜 하시지요? 느낌은 그대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 반응은 들어온 걸 토대로 내가 또 뭔가 하는 거를 반응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방금 느꼈어요? 이게 느낌과 반응인데 자, 느낌과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오는 반응이 있죠. 싸한 반응.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정적의 반응. 이것도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반응을 할 때 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뭔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뭐 반응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반응은 어떤 느낌에 의해서 자동 일어나는 건데 여기다가도 뭔가 특별한 걸 의미를 붙여요. 반응은 이런 거야 라든지 느낌은 이런 거야 라든지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왜곡되기가 시작하죠. 그러면 반응이라는 건 아까 제가도 얘기했듯이 가만히 있는 것도 반응이에요. 저 머리 막 이것도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죠? 이렇게 물으니까 오는 반응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 어떤 모든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아난도가 안에서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는 어떤 거나 자기만의 어떤 이 느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바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느낌에 의해서 느낌이라는 건 그러니까 종이 동그란 게 있어요. 막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막대와 이것이 두 개가 이것이 있어 이것이 있는 거죠. 가령 얘가 없다면 얘도 없어요. 비춰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 막대가 얘를
띵 닿는 이 순간 접촉 이게 느낌. 닿으면서 바로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죠. 띵 이렇게 되잖아요. 반응. 이것과 이것이 만난 반응. 근데 이게 딱 닿을 때 느낌. 더 선명한 설명 해줄 분.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자기도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장님이. 예. 생각을 어떤 보는 것고 그 생각을 보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도 대상이고 자기 몸의 느낌도 대상이고. 자,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과 이것이 있죠. 그죠? 네. 이것과 이것이 순간 탁 접촉하는 순간 어떤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응과 느낌은 같이 예전에 그 어젠가 아ren가 원장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 거래를 했어요. 거래. 파고 사는 게 하나다. 들은 사람 기억나요? 파는 자리가 따로 있고 사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팔고 사는 게 하나다. 왜냐하면 여기를 판다 그러고 여기를 산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이것만 있다 하면 이것만 있고 이건 없다 치면 이것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이원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반응도 그러면 이것이 있어 이것이 있는 것과 같죠. 아까 내가 이것과 이것은 그래서 하나죠. 왜? 이것만 있으면 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가 없이 이것만 있으면. 그럼 아까 그 돌아가서 의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좀 약간 집단적인 무의식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제 정보에 담겨 있으면 이제 제가 사물을 이렇게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느낌이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의미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느낌이 일어나는데 의미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봤을 때 좋다는 느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향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탁 뜨는 방향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것과 같아요. 자, 내가 안우를 탁 봤어요. 그런데 순간 드는 딱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싫어. 불편해. 네. 뭔가 싫고 불편해. 그죠? 이런 느낌 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느낌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거리를 두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하겠죠. 그죠? 내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이렇게 작동하는 거에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일어나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느낌은 그냥 에고적인 느낌도 있고 그 사람 본래 생명으로서 느끼는 느낌이 있고 그 두 개의 어떤 느낌을 하나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쓰여질 때에는 두 개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느낌 아까 내가 안우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좀 되게 무섭고 좀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건 이제 이건 그냥 제 설명이에요. 안우의 유전자 안에 나와 같은 사람을 부모가 뭔가 경험을 해서 싫은 기억이 강하게 있거나 나 같은 종자하고는 좀 안 친해. 안우가 그냥 나 같은 종자하고 안 친해요. 네, 보자마자 싫어했어요. 그렇듯이 그런 거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본인 안에서 자기의 강함이 있는데 이 강함이 뭔가 이렇게 침해받을 것 같고 자기보다 더 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좀 그냥 막연히 싫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에고적으로 형성된 느낌. 그렇지만 전체 또 생명으로 보면 그냥 안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생명으로 볼 건지 선택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안우는 계속 이 선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2년 동안 싫어했었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전하는 거지. 그렇듯이 자기의 인식, 이걸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업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는 그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경험도 안 해봤는데 막연히 이 업식으로 그냥 상대를 계속 밀어내면서 자기 경계를 계속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깨어있어라 원장님이 말하는 비추어라 하는 건 비춰보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한테 아무 해를 입은 것도 없고 저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자기를 비추어서 그러면 한번 어떤 선택이 나오는 거죠. 비추면 유지할 건지 아니면 한번 경험해볼까 할 건지 거기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추는 게 중요하고 근데 비추지 않고도 이 세계를 안다면 이제 공부해서 이 세계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로 가서 이거에 속하지 않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자기 안을 뭐 깎는다고도 말하고 뭐 수련한다고 수행한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목련님이 이제 그 업식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 올라오는 어떤 수치스러움이나 그 수치스러움에 의해서 뭔가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에 의해 몸이 반응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자꾸 안 좋다라고 하면서 분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생명이 자꾸 생겨요. 사실은. 그러는데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내가 괜찮다고 해주면 이것이 생명이 되지 않고 따뜻한 어떤 따뜻한 쪽의 어떤 에너지가 돼서 자기한테 뭔가를 더 도움을 주는 어떤 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바뀌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어떤 사람이 싫다가 그 좀 비춰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왜 그러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내가 다른 따뜻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런 싫다는 생각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좀 옅어지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건 이 사람이 이런 모양이어서 싫었어. 뭔가 뼈가 부딪힐 것 같고 이런 모양이었는 내가 보는 기준이에요. 이건 내 어떤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보인다 치면 근데 그 사람이랑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부분도 있다가 이런 부분도 있다가 이런 부분도 있다가 그럴 뿐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서 점점 이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가겠죠. 근데 이제 내가 계속 닫힌 의식으로 이 사람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인정을 안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그 상태에서 내가 괴로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을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편해질 수 있는 지점이 오겠죠.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싫은 감정도 이제 그러면 더 이상은 안 생기게 되는 거네요. 만나봐서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거 알고 그러면 비 오는 걸 내가 안 붙잡았다고 비가 다시 안 오지 않잖아요. 오긴 오되 나한테 어떤 자극은 주지 않는다. 그냥 거기에서 필요한 반응으로 서로 만나거나 뭐 어떤 풀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안 오고 하는 건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생명이 있어서 다른 존재가 만났는데 이 삶은 리얼리티라고 했는데 다시 불편한 상황이 안 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불편하다가 또 큰 사람은 어떻게 잘 풀고 이렇게 잘 타는 거죠. 흐름을. 느낌이 왜곡된 것도 있고 그냥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뭔가 아침에 눈을 떴거나 자연을 봤을 때 확 열리는 그런 본연의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곡된 느낌은 그 상처에 의해서 좀 왜곡되는 거잖아요. 상처에 의해서 저는 왜곡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상처는 없다라고 말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상처도 어디서 생겨나냐면 아까 태아로에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그 심어진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 플러스 나라는 걸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게 합해져요. 그러면 이 합해진 걸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본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들로 작용을 이렇게 좀 덜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작용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빡빡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느슨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느슨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차이는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똑같은 이만한 걸 봤는데 이 사람은 저것을 이만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저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저것을 이만하게 봐놓고 문제를 확대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없죠.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그 사람 지금 나라고 하는, 지금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순수 이렇게 받는 거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는 상처가 되겠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아무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장님하고 정원 선생님께서는 그 보내는 느낌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곡된 느낌이 많은데 그러면 그 보내는 느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본연의 느낌을 느끼려면 자꾸 비추는 거. 해가면 되지. 비추는 거. 훈련. 반복. 근데 이게 왜곡된 느낌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느낌도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기 하면서 자꾸 잡음 들지 마세요. 네, 어디서 자꾸 잡음이 들려오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자기 안에 아까 그랬죠. 이 내면과 외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쪽이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쪽이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있지만 남자이면서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호르몬이 더 많음으로 해서 남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 안에도 외면의식과 내면의식이 굳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설명하기 좋게. 그렇다 치면은 이 외면의식에도 여기에 많이 이렇게 근접한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이것과 차단돼서 외부적으로만 쏠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차이에 의해서 내면 자기 걸 좀 잘 비춰서 잘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현실을 좀 잘 못 살아요. 현실을. 근데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굉장히 잘 살아요. 현실을 잘 살지만 자기 안에 이걸 비추는 걸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을 해서 크게 이뤘다 하더라도 항상 이것에 버려진 어떤 그 공허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끊임없이 그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것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은 결국은 이걸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또 항상 외로움 똑같이 같이 겪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편하죠. 이제 자기 안에서 뭐 괜찮다는 누구 어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괜찮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더 이런 경쟁 속에서 자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너무 안 돌려가지고 또 자기의 이런 어떤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못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잘 균형 맞춰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 걸 그래서 잘 알아서 이걸 어떻게 잘 돌릴까 그걸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으니 현경이의 말 아까 낮에 넌 여기 왜 오니? 그랬더니 그것은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데 깨달음을 설명하라는 말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본인한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좋은 의미를 써도 됩니다. 네,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면 여기 오는 게 뭐 자꾸 재미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해서 자기 안으로 거의 이건 더 달려가도 괜찮아요. 자기 결국은 내면으로 가는 건데
내면으로 가게 하면서 결국은 저희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것을 절대 버리면 그건 잘못된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어요?